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추경 예산안을 공개하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는데 37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에 대한 검증이 없었고 일방적인 예산이며 도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가 총 37조 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본 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화폐와 더 경기패스 예산 등도 포함되는 등 민생 회복 촉진과 도민 편익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이번 추경 사업들은 법적 의무적 경비 편성과 민생 회복 촉진, 도민 편익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만 반영한 일방적인 예산이라며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은 무리한 증액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추경을 제출하면서 도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편성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필수 사업에 소요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단 한 차례도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는 물론이고 1,410만 도민을 기만하는 태도다. 추경에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토지 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려는 시도라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과 고양 시민들에게 사전 논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개발을 한다면서 1,500억 원이 넘는 반환금을 추경에 편성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추경 예산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 없이는 추경에 올라온 1,524억 원의 예산 편성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반면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전담부서 설치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자본금 현물 출자 등 공공개발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 역전 근린공원 일대에 29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비즈니스 콤플렉스를 건설할 계획인데요. 예산 낭비와 투기 조장을 우려하며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주호 의정부시의원은 27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김 의원은 반환받은 미군 기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약 500억 원이 들어갔다며 여기에 비즈니스 콤플렉스를 짓겠다는 것은 500억 원을 공중분해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업은 민간 투자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한 투기 사업으로 변종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역전 근린공원은 의정부 시민들의 것이며 미군 기지에서 의정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공원을 다시 민간 투자를 통한 역세권 개발 이익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난주 동두천시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예비심사에서 제외돼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동두천시의회가 27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경기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평가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밀실 야합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완공 건물 무상임대를 제시한 동두천을 탈락시킨 것은 코미디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공공의료원 예비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습니다. 똑버스가 27일 연천군 연천읍과 신서면 내산리 일대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똑버스는 일주일간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오는 9월 3일부터 정식 운행할 방침인데요.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똑버스는 연천역과 연천군청을 포함한 연천읍 일대를 오가는데요. 연천 심원사지와 보계산 등 내산리의 주요 관광지도 운행합니다. 이용을 원하는 승객은 똑타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되는데요. 앱 사용이 어려운 이용객은 전화 호출로 똑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가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3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남북 분단이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국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25년 공모에 선정된 양주 지역 신규 사업은 제1광사교 확포장도로 건설공사와 봉양동 공업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유양동과 효촌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건입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양주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부천 호텔에서 불이 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8층 객실에서 1층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 2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에는 화재 발생 시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완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완강기 사용법만 잘 알아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완강기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의 한 호텔, 8층 객실에서 시뻘건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순식간에 호텔 전체가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나자 투숙객과 직원 등 70여 명이 몸을 피했지만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2명의 투숙객은 1층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자분, 여자분이서 막 감을 질렀어요, 위에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일단 떨어졌는데 에어매트에 안 떨어지고 들어갔어요. 이처럼 고층 건물에서 탈출을 위해 에어매트로 뛰어내릴 경우 부상이나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완강기 사용이 권유되고 있습니다. 완강기는 3층 이상, 10층 이하 모든 건물 각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완강기는 지지대와 속도 조절기, 안전 보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 함에는 층수가 적혀 있는데 자신이 있는 층과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완강기 함을 열면 고리와 속도 조절기, 안전 보호대와 줄을 감아놓은 릴이 있습니다. 고리를 지지대에 걸고 속도 조절기를 연결한 뒤 잠금 장치를 조여줍니다. 줄이 감겨진 릴은 뛰어내릴 방향으로 던지고 안전 보호대는 겨드랑이 밑에 착용한 뒤 가슴까지 단단히 조여줍니다. 벨트를 착용하실 때 허리에 착용하시고 밖으로 뛰어내리면 내려오는 도중에 벨트가 조여지면서 장기가 손상될 수 있고 또 허리가 꺾여지는 등 이런 외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슴 쪽, 겨드랑이 밑쪽으로 착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건물 2층 높이의 완강기 체험장입니다. 보호대를 직접 차고 제가 직접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벽을 봐야 하고 벨트가 풀리지 않게 손으로 꼭 잡아야 합니다. 발을 뻗어 벽면이나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다음 대피자는 앞서 대피한 사람이 완전히 내려가 안전 보호대를 풀면 출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급박한 상황에 완강기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사용법을 숙지하고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사용하시는 분이 사용법을 충분히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완강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완강기 제품과 또 완강기를 걸어서 내려오는 지지대가 확실하게 안전하게 유지 관리가 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최근엔 완강기보다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승강식 피난기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승강식 피난기는 사람의 몸무게로 내려가는 무동력 방식으로 어린이와 노약자도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연천군은 유촌리 태실 등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고 연천군보에 게시했습니다. 유촌리 태실은 일제강점기 때 도굴되어 방치되어 있던 것을 지난 2022년 경기문화재단에서 발굴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비석과 태압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석의 탁본과 문헌 조사 등을 통해 이 태실의 주인이 영조의 사왕녀인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연천에는 총 9개의 태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태실의 주인과 유적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사례로서 유촌리 태실은 그 지정 가치가 높습니다. 의정부 도시공사는 지난 26일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 대행 사업 지원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 대행 사업 지원 추진단은 각 분야별 기술자들이 모인 임시 조직인데요. 추진단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6년 8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의 바둑 전용 경기장은 의정부시 호원동 403번지에 건립되며 2026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지난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경기 북부 시군 비전 순회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는 경기 북부 시군별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그동안의 변화를 공유하는 자리였는데요. 발표에 나선 경기연구원 이종훈 박사는 경기 북부 지식문화 1번지를 의정부시의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GTX 역세권 복합 비즈니스 문화 거점 조성과 바이오 기업 투자 유치, K컬처 디자인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현황과 경기 북부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동두천 록 페스티벌이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소요산 주차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동두천 록 페스티벌은 국내 최장수 록 페스티벌이자 신인 록밴드의 등용문으로 유명한데요. 첫째 날인 30일에는 예선을 뚫고 올라온 아마추어 록밴드들의 경연 무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 31일에는 김경호와 크라잉넛, 데이브레이크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2024년도 추석절 특별 경영자금을 운영합니다. 이번 특별 경영자금 지원은 내수 부진과 고금리의 기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건데요.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입니다. 융자 조건은 업체당 5억 원 이내 1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2차 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2% 낮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합니다. 운영 기간은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청 다산홀에서 청렴 이음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청렴 교육을 준비했는데요. 청렴 이음 페스타에는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과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위원 등 약 400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도는 2024년 경기도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경기도 문화예술 공연 평화 오아시스를 개최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총 8회에 걸쳐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공연은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기 평화광장에서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경기 북부 시군별 대표 예술인 24팀이 참석합니다. 경기도는 하반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을 추가 입찰합니다. 이번에 입찰하는 대상은 기존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8개 노선과 교통 불편 지역에 신설하는 4개 노선인데요. 공공관리제 전환 노선은 의정부시 5번, 동두천시 51번 등입니다. 신설 노선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통과 기존 지하철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파주시 1개, 김포시 2개, 안성시 1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